나는 더 이상 이 가난한 집에서 살 수 없어요. 젊은 며느리 수진 씨가 이혼장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다락방에서 발견된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년간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며느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고 바닥의 장판은 모서리가 들뜬 채로 몇 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29세 김수진 씨가 결혼 후 3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습니다. 여보, 이번 달 관리비가 또 밀렸대요. 남편 민호 씨가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2달째 밀린 관리비에 전기요금까지 체납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결혼 전까지 수진 씨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중산층으로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자랐죠. 그런 그녀가 민호 씨를 만나 사랑에 빠진 것은 그의 따뜻한 성품과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 씨의 아버지는 수년 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박순자 씨는 당뇨와 관절염으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호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한 달에 200만 원 남짓한 월급을 받았지만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빚의 이자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좋겠어. 민호 씨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참으라고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이에요. 그동안 제가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전부 빚 갚는 데 들어갔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녀는 계속 일을 했지만 임신과 출산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아와 시어머니 간병을 병행하면서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3살 된 아들 지훈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신호였죠. 수진 씨는 한숨을 쉬며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지금 바빠. 잠깐만 기다려. 하지만 아이는 계속 울었고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못 살겠어요. 수진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시어머니 간병에 애 키우는 것까지. 그런데 돈은 없고 민호 오빠는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그럼 이혼해. 엄마가 예전부터 말했잖아. 그 집안은 너무 가난해서 안 된다고. 친정 어머니의 말이 수진 씨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결혼 전에도 부모님은 반대했었죠. 하지만 수진 씨는 사랑이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 씨는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침대에 누운 채로 수진 씨가 떠먹여주는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시어머니의 말에 수진 씨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움과 동시에 연민이 교차했죠. 어머니, 여보가 아픈데 저희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기도하듯 말하는 수진 씨에게 마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너희는 이제 충분히 강해졌어. 괜찮으세요. 이제 약 드세요. 당뇨약과 관절염약을 챙겨드린 후 수진 씨는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구직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한 중소기업의 격리직 면접이었죠. 이력서를 보니 경력 단절이 좀 있네요. 네, 육아와 시어머니 간병 때문에 잠시 쉬었습니다. 근무 시간이 불규칙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신가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면접관의 표정에서 이미 답은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급히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의사는 당뇨 수치가 많이 나빠졌다며 입원을 권했습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일주일 정도면 2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만 원. 수진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통장에는 30만 원밖에 없었고 민호 씨의 월급날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보호자분과 상의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집에 돌아온 수진 씨는 민호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입원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회사에서 미리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게. 하지만 회사 사정도 좋지 않아 선급금은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지만 이미 몇 번 빌린 적이 있어 모두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인터넷으로 이혼 절차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복잡한 절차들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수진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이혼해야 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지훈이의 미래도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 씨는 가족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양쪽 모두 동의하면 간단합니다. 이혼 신고서에 서명하고 증인 2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협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경제력,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죠. 수진 씨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민호 씨는 야근으로 늦을 예정이었습니다. 지훈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 씨는 이혼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에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 씨가 퇴근한 것 같았죠. 여보, 나왔어. 오빠. 수진 씨는 이혼 신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고 민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오빠도 알잖아요. 우리 이렇게는 못 살아요. 수진아,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이야기요? 3년 동안 충분히 했어요. 오빠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한계예요.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엄마는 얼마 못 사셔. 조금만 더. 얼마 못 산다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리고 문제는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빚도 있고 우리 생활도 불안정하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국 지훈이가 깨서 울기 시작했고 민호 씨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알겠어.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지훈이는 제가 키울게요. 오빠는 어머니 모시는 것만으로도 힘들 텐데.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잤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가는 것일까요? 다음 날 오후 수진 씨가 지훈이와 함께 놀이터에 있을 때 민호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네? 뭐라고요? 아침에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당뇨 합병증으로 급성 심부전이 왔다고 하셔. 수진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혼을 생각하며 시어머니를 원망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다니. 지금 어디 계세요? 병원이야. 수진아, 미안하지만 와줄 수 있어? 네, 지금 갈게요. 병원에 도착한 수진 씨는 민호 씨가 시어머니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강해 보이던 남편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죠. 어머니. 수진 씨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안쓰럽기도 했던 분이었습니다. 장례 준비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여건상 화려한 장례는 불가능했죠. 친척들도 몇 명 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였습니다. 아버지 산소 옆에 모시자. 민호 씨의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박순자 씨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살던 방의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수진 씨와 민호 씨는 말없이 추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이 옷들은 기부하자. 응, 그래. 옷장을 정리하던 중 수진 씨는 오래된 앨범 몇 권을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꽃같이 예쁜 처녀 시절의 모습, 시아버지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어린 민호 씨를 안고 있는 모습까지. 오빠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어릴 때는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어.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랑 결혼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두 사람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앨범 뒤쪽에서 이상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오래된 예금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이름이 낯설었고 통장 번호도 특이했습니다. 이 은행. 들어본 적 있어? 잘 모르겠네. 아마 옛날 은행인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야겠다. 다음 날 민호 씨는 그 통장을 가지고 여러 은행을 돌아다녔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한 은행의 나이 많은 직원이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야, 이거. 옛날에 있던 상호저축은행 통장 같은데요. 20년 전에 문을 닫았어요. 그럼 돈은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공사로 이관됐을 거예요. 한번 알아보세요.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박순자 씨 명의로 된 휴면 계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한 금액은 본인이 직접 와야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돌아가신 분인데. 그럼 상속인이 와야겠네요.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게요. 민호 씨는 집에 돌아와서 수진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계셨다고요? 응, 내일 서류 가지고 가서 확인해 볼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설마 큰 돈은 아니겠죠. 다음 날 은행에 가기 전에 수진 씨는 시어머니 방을 더 자세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그러다가 다락방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는 잘 올라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오래된 상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것들이 있었네. 먼지투성이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대부분 오래된 옷가지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 있던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건 뭐지?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쇠는 보이지 않았죠. 수진 씨는 상자를 흔들어 봤습니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빠, 여기 이상한 상자가 있어요. 민호 씨도 올라와서 상자를 살펴봤습니다. 자물쇠를 어떻게 따지? 조심스럽게 부숴볼까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을 때, 어머!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봉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봉투에는 날짜와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이 결혼식 축의금, 민호 생일 선물 사려다 못 산 돈, 손자 용돈 주려고 모은 돈, 수진이 힘들 때 주려고 모은 돈. 봉투를 하나씩 열어보니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모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런데 상자 바닥에는 더 큰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큰 봉투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수진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살아있을 때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쓴다. 먼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짐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너를 힘들게 했다는 것도. 그런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 미안했단다. 사실 나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 젊었을 때 내 시아버지와 결혼하기 전에 작은 가게를 하나 운영했었단다. 조그만 구멍가게였지만 혼자 벌어서 꽤 돈을 모았었지. 그런데 시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그 돈을 다 줬어. 사랑했거든. 시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빚만 남았을 때 나는 혼자 몰래 일을 했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이었지. 남들 몰래, 민호도 모르게. 그렇게 모은 돈이 조금씩 쌓였단다.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야. 그때부터는 일을 못했지만 그 전까지 모은 돈이 있었어. 하지만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차마 말하지 못했단다. 왜냐하면 그 돈은 너를 위해 모은 거거든. 수진아, 너처럼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정말 고마웠어. 너는 내 친딸보다도 더 잘해줬단다. 아픈 시어머니를 돌보고 어린 손자까지 키우면서. 그런 너에게 나는 짐만 되었지. 이 돈으로 너희 가족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수진아, 민호를 미워하지 마.
그 아이도 참 착한 아이야.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지. 마지막으로 지훈이에게 전해다오.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그리고 수진아도 정말 사랑한다. 건강하게 살거라. 시어머니 박순자 올림. 편지를 다 읽은 수진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을 살펴보니 은행 예금 증서와 보험 증서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시어머니는 지난 20년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을 해왔습니다. 봉투 만들기, 부품 조립, 온라인 리뷰 작성 등 아무도 모르게 조금씩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러 개의 예금 계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휴면 계좌가 된 것은 그중 하나였고 다른 계좌들도 있었습니다. 셋째, 수진 씨를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보험료는 매달 자신이 번 돈으로 납부했습니다. 이럴 수가. 민호 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엄마가 이런 걸 혼자.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각 은행을 돌아다니며 계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총 예금액은 8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생명보험금까지 합하면 1억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이렇게. 수진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모두 사라지고 죄책감과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 줄 몰랐어. 아니에요, 오빠. 저야말로 미안해요.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이혼 신고서 찢어버리자. 네. 두 사람은 며칠 전에 작성했던 이혼 신고서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정말로. 네, 오빠. 다음 날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대화해보지 못했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갔어?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언제 돌아와?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수진 씨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할머니는 지훈이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대. 그리고 하늘에서 지훈이를 계속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럼 할머니가 주려던 용돈은 어떻게 해? 아이의 말에 수진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용돈을 주려고 몰래 모아두신 돈들.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 씨 가족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기신 돈으로 전세금을 늘려서 좀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와, 우리 집이 넓어졌다. 지훈이가 새 집을 돌아다니며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응, 어머니가 주신 기회니까 절대 헛되이 하면 안 돼. 수진 씨는 새 집에서 시어머니의 영정을 정중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가족 지켜봐 주세요. 새집 정리를 하던 중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물건들 사이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펼쳐본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1년 3월 15일. 수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기쁘다. 우리 민호도 아빠가 되는구나. 하지만 경제적으로 힘들 텐데.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도와줘야겠다. 2021년 12월 3일. 지훈이가 태어났다. 정말 예쁜 손자다. 수진이가 출산으로 많이 힘들어 보인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해주고.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있어주는 것 뿐이구나. 2022년 6월 20일. 수진이가 직장을 구하려고 면접을 보고 다닌다. 나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정말 죄스럽다. 오늘 부업으로 2만 원을 벌었다. 수진이 통장에 넣어줘야겠다. 2023년 8월 12일.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나를 돌보느라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내가 빨리 죽으면 될까? 아니냐, 그러면 안 되지. 수진이를 위해 더 많이 모아야 한다. 2024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수진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5천만 원이 넘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수진이가 웃을 수 있을까? 일기를 읽으면서 수진 씨는 계속 울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생각해 주셨는지, 얼마나 미안해 하셨는지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도 수진 씨에게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사실 나도 엄마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정말요? 가끔 밤늦게 뭔가 작업하는 소리가 들렸거든. 그런데 물어보면 항상 딴청을 피우셨어. 나는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줄 알았어. 그럼 왜 더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나도 너무 바빴거든. 일하느라, 빚 걱정하느라. 엄마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 민호 씨의 목소리에도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몰라줬네요. 맞아. 그런데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야. 엄마가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좀 더 여유 있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고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첫 출근이에요. 잘 다녀올게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출근하는 것이 수진 씨의 새로운 루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수진 씨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가 20년 동안 보여주신 성실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씨 일 정말 잘하시네요. 상사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으로 몰래 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지훈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 넓은 집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했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많이 웃게 되어서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꿈에 나왔어. 어느 날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지훈이 잘 크고 있다고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어.
아이의 말에 수진 씨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것인지 아이의 상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지훈이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응. 그래서 나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는 항상 지훈이 곁에 계셔. 보이지 않을 뿐이야.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유대가 깊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깨달은 후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여보, 엄마 기일인데 뭘 준비할까? 간단하게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상차림하자. 제사상을 차리면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1년 동안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2년 후 수진 씨 가족에게 또 다른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여보, 정말이야? 민호 씨가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이번에는 경제적 걱정 없이 임신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덕분이었죠. 어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지훈이에게 동생이 생길 거예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임신 소식을 전하는 수진 씨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인가 봐. 민호 씨의 말에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살이 된 지훈이에게도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고 있어? 응. 할머니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맞아. 할머니는 지훈이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셨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럼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열심히 할래요. 아이의 말에 수진 씨는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손자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9개월 후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순자라고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말이죠. 어머니, 순자가 태어났어요. 어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어머니처럼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갓 태어난 순자를 보면서 수진 씨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뻤을 것이라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수진 씨 가족은 시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좋은 생각이야.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떼어놓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수진 씨는 항상 시어머니의 뜻을 생각하며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훈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느 날 학교에서 가족에게 편지 쓰기 숙제를 해왔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한테 편지 썼어. 정말? 어떤 내용인데? 지훈이가 읽어준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께.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동생 순자도 잘 돌봐줄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지훈이가 편지를 들으며 수진 씨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손자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민호 씨도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일에 소극적이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육아와 가사에 참여했습니다. 여보, 내가 순자 기저귀 갈아줄게. 고마워요, 여보. 아니야, 당연한 거지. 엄마가 혼자 다 하셨는데 우리는 둘이서 해야지. 시어머니의 희생을 깨달은 후 민호 씨는 아내에게 더욱 고마워했고 가정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매일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인사를 드릴 때마다 민호 씨는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8살, 순자는 3살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직장에서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고 민호 씨도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매년 기일이 되면 수진 씨는 시어머니께 근황을 보고했습니다. 지훈이는 학교에서 모범생이고 순자는 어머니를 닮아서 착해요. 저와 여보도 여전히 사랑하며 살고 있고요. 8살이 된 지훈이는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래,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나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질문에 수진 씨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훈아, 희생보다는 사랑이 중요해. 할머니도 희생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일을 하신 거야. 그럼 저도 가족을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네요. 맞아. 그게 바로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3살이 된 순자도 점점 시어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엄마, 오빠가 울어요. 지훈이가 넘어져서 울 때 순자가 달려와서 알려줬습니다. 순자야, 오빠 괜찮은지 봐줄래? 네. 순자는 오빠에게 달려가서 괜찮아. 아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어머니를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가요. 수진 씨 가족은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매월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가족이 모여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해먹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할머니 생신이에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순자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셨어. 그리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지.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순자야, 할머니는 항상 우리 곁에 계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할머니가 기뻐하실 거야. 수진 씨 가족의 변화는 이웃들도 알아봤습니다. 수진 씨네 가족 정말 보기 좋아요. 예전에는 힘들어 보이더니 이제는 정말 화목해 보여요. 네, 저희도 많이 배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도 많이 도와주시던데 정말 감사해요. 이웃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수진 씨는 시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이런 칭찬을 들으시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어느 날 밤 수진 씨는 시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시어머니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거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어머니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괜찮다. 너희들이 행복한 게 내가 가장 원했던 거야.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요. 그럼 됐다. 지훈이랑 순자도 잘 키우고. 꿈에서 깬 수진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사한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13살 중학생이 되었고 순자는 8살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민호 씨도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되었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 집에도 시어머니의 영정은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지훈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고 순자는 어머니를 닮아서 정말 따뜻한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수진 씨의 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된 지훈이는 장래 희망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나중에 뭐가 되면 좋을까? 지훈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나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지훈이의 말에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정말? 응, 할머니가 우리 가족을 도와주신 것처럼 나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럼 사회복지사나 의사 같은 직업은 어떨까?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할머니의 사랑이 손자의 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수진 씨는 뿌듯했습니다. 8살이 된 순자는 그림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가족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할머니를 함께 그려 넣었습니다. 순자야, 할머니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 몰라요. 그냥 마음속에 있어요. 순자가 그린 할머니는 항상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가족들을 품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죠? 수진 씨는 순자의 그림을 보며 시어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다고 느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 씨 가족은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안정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희생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변했지? 맞아. 예전에는 서로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매일이 감사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 그런데 지훈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민호 씨가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야.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든든한 버팀목이 있잖아. 예전 같았으면 큰 위기였겠지만 이제는 경제적 여유도 있고 가족의 결속도 단단해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의 치료 기간 동안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지훈이는 동생을 돌봐주었고 순자는 아빠를 위해 매일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아빠 빨리 나아요.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실 거예요. 순자의 순수한 말에 민호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야, 고마워. 아빠가 빨리 나을게. 수진 씨는 남편을 간병하면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를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아요. 3개월의 치료 끝에 민호 씨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여보, 내가 아플 때 정말 고생 많았어. 무슨 말씀이에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고마워. 그리고 이제 엄마 마음을 더 잘 알 것 같아. 저도요. 가족을 돌본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이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시어머니의 희생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18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순자는 13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의대에 가고 싶어.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의대? 정말? 응,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돌봐주고 싶어.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잖아. 지훈이의 꿈에 시어머니의 영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수진 씨는 감동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13살이 된 순자도 자신의 꿈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어. 미술 선생님? 응, 그림으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 순자의 말에도 시어머니의 사랑의 정신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모두 어머니를 닮아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고3이던 지훈이는 결국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온 가족이 기뻐했지만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께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의대에 합격했어요. 할머니의 꿈이 손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온 가족이 합격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 저 꼭 좋은 의사가 될게요.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어요. 지훈이의 다짐에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지훈이는 이제 23살 의대생이 되었고, 순자는 18살 고등학생이 되어 미술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와 민호 씨는 이제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여보, 20년이 지났네. 정말 빨리 지나갔지.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20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맞아. 엄마 덕분이야. 의대를 졸업한 지훈이는 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월급을 받은 날 가장 먼저 한 일은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드디어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훈이는 병원에서도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더욱 신경을 써주었죠.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환자들의 고마운 말을 들을 때마다 지훈이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순자도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할머니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생님, 이 그림 어때요? 정말 잘 그렸네.
그런데 그림에 사랑이 더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 사랑이요? 응, 그림도 마음으로 그리는 거거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면 더 따뜻한 그림이 돼. 순자는 아이들에게 그림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이와 순자도 각각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증손자, 증손녀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이야기를 아이들에게도 해줘야겠어요. 그래, 할머니의 사랑을 계속 전해줘야지. 새로운 세대에게도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사랑 그 자체였단다.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셨어.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할머니가 되었고 지훈이와 순자도 각각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수진 씨는 25년 전을 회상하며 시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자를 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희는 이혼하고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위대했어요.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지켜주셨고 그 사랑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수진 씨의 말에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없었어. 엄마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줬어. 시어머니가 남긴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잘 살겠어요. 시어머니의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마치 잘 살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가난한 시댁 때문에 이혼하려던 며느리 수진 씨. 하지만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상자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돈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20년간 며느리를 향한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가족에 대한 희생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랑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수진 씨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아이들에게는 꿈을 주었으며 새로운 세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랑을 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수진 씨에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이렇게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조용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